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쌍용 자동차의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익스페디션입니다. 쌍용 자동차 입장에서 지금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헤리티지도 역사도 되게 깊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무쏘 스포츠부터 액티언 스포츠 그리고 이제 렉스턴 스포츠 그렇게 계속 쭉 발전을 해왔고, 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일반 렉스턴 스포츠 대비해서 한 31cm 길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더 길고요. 무엇보다 저 짐 공간 뒤에가 훨씬 더 길죠. 한 25cm 정도 더 길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특하게도 신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내놓으면서 익스페디션이라는 가장 위 트림을 선보였어요. 익스페디션 트림 같은 경우는 스페셜 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바로 밑에 있는 노블레스 트림과 비교를 하면은 가격은 2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가격표를 봤을 적에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파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조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 나니까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이 익스페디션에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260만 원 정도면은 이걸로 많이들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강원도 화천인데, 화천에 와보니까 쌍용차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기도 또 코란도 스포츠가 있고, 저 앞에도 또 코란도 스포츠야. 자, 여기도 또 코란도 스포츠가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가 또 저기 있고, 구형이지만 이제 액티언 스포츠, 저기 이제 칸이 또 있고, 이 집집마다 쌍용차가 다 있어요. 쌍용의 화천인 것 같아. 아빠, 우리 차랑 똑같은 차들이 많네. 그렇지. 집 앞, 옆에, 뒤에 차들이 다 있네. 우리랑 똑같은 차가. 여기 아주 그냥 쌍용의 도시 같아. 맞아. 간단하게 익스페디션 트림에 들어간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후드 가니시도 익스페디션에만 들어가는 거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까맣게 칠한 것도 익스페디션 전용이고, 요 밑에 바 이것도 전용이고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 머드 타이어가 껴있는데, 이거는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시승 행사를 위해서, 오프로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타이어라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세요. 오늘 이걸 꼈는데도 불구하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 굉장히 방음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엔진룸에서 넘어오는 그런 갈갈거림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도, 이거 전동 스텝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뭐를 빼고 뭐를 껴야 되는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롤바, 그리고 도끼, 이런 거는 다 지금, 이 롤바는 커스터마이징이고, 이 도끼는 어쨌거나 그냥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익스페디션 트림에서는 이 밑에 몰딩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 리어 스텝, 이거 좋죠. 그러니까 이게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여기 아예 그냥, 미국 픽업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예 스텝들이 바퀴죠. 범퍼에 들어가죠. 근데 이건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고, 할 때는 또 필요할 때는 내리면 됩니다.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트렁크 열 때도 이것도, 그리고 댐퍼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열 때도 보면, 게다가 저 구석에 보면 저 고리까지도 있어서 이렇게 내기퉁이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댐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걸리게 해놨어. 와, 예, 참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닿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가뜩이나 얘는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트레일러들 견인들 많이 하실 텐데, 이 밑에는 지금 달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트레일러 히치 13핀짜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130만 원 주고. 근데 그게 또 선택을 하게 되면 저 리어 스텝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륜 선택을 해야,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지 시등은 여전히 벌브네요. 지금 사실 타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가지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해서 괜히 이 차가 잘 팔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차 지금 색깔은 실크 화이트 펄이라고, 노블레스랑 익스페디션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8만 원짜리 추가 컬러입니다. 근데 이 색깔이 확실히 일반 흰색이 아니다 보니까 더 좀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익스페디션 트림의 인테리어입니다. 이거 문이 좀 잘 안 닫혀요. 네, 전반적으로 문은 어느 문이든 좀 힘주어서 닫아야 닫히는 게 있고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 큰 개선사항은 계기판이 더 커졌죠. 이제 10.25인치로 엄청 커졌습니다.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지금 옵션으로, 익스페디션으로 가더라도 옵션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플로팅 우드 스피커, 공기청정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작동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누르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 기능, 이것도 37만원짜리 옵션인데 익스페디션 트림에서는 얘는 무료로 기본 사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큰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판을 좀 살펴보자면, 얘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지도가 여기에 계기판이 이렇게 크게 뜨기 때문에 도움을 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선명도도 좋고, 그리고 인포콘은 이전에 코란도에서도 좀 이거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자동차를 일본어로 뭐라고 말해? 海南村自動車 별게 다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될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감한 문제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이 인포콘 기능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요. 무엇보다 이 기능이 있어요. 이 인포콘 앱을 설치를 하면, 지금 시동을 껐죠? 여기 이런 렉스턴도 아주 계기판이 커지다 보니까 더 크게 나오는 게 있네. 자, 쌍용 인포콘 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들어가서 차량 원격 제어, 차량 상태 조회, 목적지 보내기, 이거 외에도 지금 뭐 총 주행 거리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지금 주유량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 시동 공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바깥에서. 그러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 겨울철에, 겨울이나 여름에 특히 쓸모가 있겠는데, 엔진 스타트를 해보면 비밀번호는 차주가 설정할 수가 있는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리모트 키에 달린 버튼 가지고 하거나 했는데, 이젠 이제 앱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로도 이렇게 옵니다. 예. 그리고 온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에어컨 히터를 제가 지금 29.5도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뒷유리 열선도, 이런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 기능이 되게 좋아요. 3D, 2D로도 고를 수가 있고, 이건 지금 2D인데 항상 이제 어라운드 뷰가 뜨고, 이건 앞에, 이건 옆에 오른쪽입니다. 운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조수석 쪽은 우리가 운전자 입장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활용하기 좋은 겁니다. 와이드 뷰는 광각, 풀레인지는 완전 초광각, 그리고 3D로 하게 되면은 내 주변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다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러가지 앵글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카메라가 최근에 봤었던 뭐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하고요. 요것도 이제, 그리고 우리 트레일러 견인할 때는 쓸모가 많죠. 이 가운데 선까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 라인도 맞출 수가 있고, 주차할 때 특히나 차가 크기 때문에 요긴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올린다고 되진 않고 이걸 눌러서 켜줘야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충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C겨잭이라든지 뭐 USB 포트 다 이쪽에 있고, 여기서 그리고 뒷바퀴로 갈지 아니면 포일 하이로 갈지 포일 로우로 갈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라든지 굉장히 큰 센터 콘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걸로 켜요. 근데 전원은 여기서 눌러서도 끌 수가 있고,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뭐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얘가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후측방 경고라든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됐어요. 기존보다. 여기 보면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예. 이 스티어링 휠은 그리고 손에 잡는 것도 좋고, 손에 잡히는 거라든지 이 각을 준 게 상당히 터프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티볼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터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도어를 보면 이게 밑에까지 내려져 있어서 문을 닫을 때 보면, 예, 종아리 여기 닿을 수 있잖아요. 종아리 뒷부분이 들어지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깊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굉장히 깊고 마감은 안 돼 있어요. 이 위에도 바뀌었는데 이제 실내 등이 LED입니다. 근데 여기는 LED지만 뒤는 또 벌브 타입이라는 거. 네,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의 2열 공간입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넓게 열리죠. 근데 여기가 좀 모서리 지는 거는 열 땐 조심하긴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뭐 패킹 고무로만 잘 마감이 돼 있고, 이런 도어 포켓도 보면은 되게 많이 뚫어놨죠. 그리고 여기도 1열과 마찬가지로 종아리 뒷부분 안 쓸리게끔 여기에 이런 드럼이 묻어오면, 지금도
오늘도 이제 눈이 많이 녹으면서 막 묻은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여기가 더러워져 가지고 종아리 뒤가 내릴 적에, 특히나 이게 높다 보니까 지상고가 더 더러워지기 마련일 텐데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도 있어가지고 밟기 너무 좋죠. 그리고 이 그립도, 이건 그리고 A필러에도 있어요, 운전석 쪽에. 그래서 이것도 참 운전자 입장에서도 잡고 탈 때도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익스페디션 트림은 가죽은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좀 부들부들하죠. 그리고 얘가 여기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들어간 쿠션이 모두 경도가 다르대요. 3단계를 다르게 썼대요. 그래서 만져보기만 해도 헤드레스트는 많이 좀 얇은 게 있으면서도 좀 말랑말랑한 게 있고, 그리고 등바지 그리고 엉덩이 바지의 느낌이 다릅니다. 만져보면 등이랑 엉덩이는 약간 비슷한데 여기가 좀 더 탄탄해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은 좀 길이가 짧다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서 보자면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은 저한테 맞춰놨거든요. 제 키는 178cm하고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드룸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좋고, 그리고 창문은 파워윈도우는 아닌데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열선도 들어가 있고, 등받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고추스긴 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섰고, 이 허벅지 받침이 좀 짧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내리막길에서는 이게 짧다 보니까 더 발끝으로 더 좀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좀 체중을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해주지. 근데 이게 벤치 시트예요. 그래서 4대6이라든지 뭐 4대2대4로 접을 수 있는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접고서 어쨌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카시트 때문에 접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 바닥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 3명이 앉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무슨 뭐 수납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다. 송풍구는 근데 뚫려서 좋고, 그리고 2열 그 리어 글라스인데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뭐 2열 승객이 돌아볼 일도 물론 있겠죠. 특히나 뭐 짐이 잘 있나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내다볼 때 쓸모는 있겠는데, 운전석 입장에서 저 룸미러로 뒤 바라볼 때 시야가 참 좋다는 거.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 익스페디션 2열 시승기고요. 어쨌거나 프레임바디 SUV들 또는 트럭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족을 태우고서는 서울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오는 동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상당히 이런 좁은 길이어서, 좁은 길이고 비포장도로인데 포장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길인데도, 물론 고속으로 달리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머드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도 1열에서는 놀랄 만큼 조용했었거든요. 디젤 엔진인데도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갈갈거림도 없고 진동조차도 되게 잘 다스려져 있었고, 지금 근데 2열에 앉으니까 뒤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렉스턴 스포츠는 실내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지금부터 쌍용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익스페디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적으로도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마력이 됐어요. 최고 출력은 2.2L 배기량은 같지만, 그리고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시점도 이전보다 좀 더 당겨졌습니다. 저 RPM에서부터 이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게끔 설정이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좀 더 유용하게, 조금 더 그런 편한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매만진 게 있고, 하지만 차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프레임 바디이고 변속기도 아이신 6단 그대로. 그래서 변속기는 이전에도 느꼈었던 거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거칠게 운전자에게는 다가오는 건 있고요. 변속할 때도 그렇고 가속할 때 느낌도 그렇고. 요 터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가속할 적에는 그런 터보레그 같은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냥 내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차체 움직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꽤 있다 보니까 가감속에 있어서는 좀 관대해지죠. 그렇게 욕심이 나지도 않고.
브레이크는 확실히 밀립니다. 브레이크는 밟으면은 유격이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건 뭐 전형적으로 픽업 트럭들이 어쨌거나 뒤에 뭐 물건을 화물 적재하고 다닐 적에는 그렇게 급 감속할 일이 많진 않고 또 사전에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그 스웨이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 달고 다닐 적에 꼬리가 흔들리는, 끌고 다니는 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그 기능도 들어갔어요. 국산 자동차 시장에도 이제 픽업 트럭이 꽤 많아졌죠. 뭐 쉐보레 콜로라도도 있고 또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또 포드 레인저도 있고, 어쨌거나 근데 독보적 1위가 이 렉스턴 스포츠이기 때문에 타보면은 이렇게 호화롭게 편의 장비를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많은 편의 장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쌍용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되게 좁혀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이제 프레임 바디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운전을 하다가 뒷자리에 앉아서 느껴보면 와, 운전석이랑 뒷자리 승차감 차이 많이 나네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족형 SUV로 SUV를 대체할 RV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얘는 이제 뒤에 적재 공간이라든지 거길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더욱더 활용도는 좋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사륜과 뒷바퀴로 했을 적에는 대번에 좀 무딘 느낌이 네 바퀴 굴림에서는 도드라지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근데 어쨌거나 주행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얘는 사륜을 집어넣으면 이제 ISG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이 이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사륜이 조금이라도 기름을 더 먹으니까 ISG를 묶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연비를 끌어올리려는, 효율성을 좀 더 올리려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집어넣을 수 있는 편의 장비는 전부 다 집어넣은 픽업 트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이 나파 가죽을 쓴 픽업 트럭이라니. 그러니까 한국형 픽업 트럭이라는 게 요즘 뭐 K방역,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앞에 K 붙는 그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렉스턴 스포츠도 한국형 픽업 트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좀 쌓인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이 이름값으로 쌍용 자동차가 계속 발전시켜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 저 앞에 지금 옛날 저기 2세대 렉스턴인가 구형 렉스턴이 있는데도 지금 봐도 그렇게 옛날 차 같지 않죠. 확실히 이게 되게 차가 뭔가 좀 시간이 지나고 봐도 그렇게 유행에 뒤처진다거나 옛날 차 같거나 라는 생각이 심하게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보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그리고 이 온오프로 바로 활성화 비활성화 준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2km로 해가지고 지금 차로 유지 보조하고, 쌍용차가 갖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굉장히 최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운전 안전 보조에는,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드라이트 스피커가 좀 더, 여기 지금 작게만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거 하나 불은 들어온다는 거. 네, 오늘 이렇게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 익스페디션 주행을 해봤는데 타보니까 정말 이 차는 없는 게 없는 수준으로 많은 걸 갖췄고요. 여전히 뭐 판매는 잘 될 것 같고, 가성비는 원래부터 좋았었는데 쌍용차 차주들이 브랜드 충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1위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차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이 차를 가지고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차도 아닐 거고, 어쨌거나 험한 산악지형, 특히나 여기 지금 강원도 화천에 와서는 뭐 쌍용차가 진짜 돌아다니는 차 중에 10중 80%? 70%는 쌍용차예요. 무엇보다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쌍용차였습니다. 그것 역시 이런 좀 척박한 환경에서 믿고 탈 수 있는
그게 배경이지 않을까 싶고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활용하기 좋은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승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